자, 그러면 이제 작업형에서 마지막 세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에서 분해 영상 제작하는 거였고요. 자, 두 번째가 이제 요거 그래서 조립에 관련된 조립도 그 다음에 등각도 작성하는 부분이 두 번째 단계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보니까 2D 부품도를 작성을 하셔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솔리드웍스에서 치수 기입을 하면 좀 시간이 많이 걸려서 요거는 그래서 솔리드웍스에서 부품만 배치를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CAD에서 그거는 마무리하는 것을 좀 볼게요. 자, 설계 변경된 부품 중에서 2번, 3번의 부품은 CAD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제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CAD 프로그램을 이용하라고 되어 있어요. 자, 각 부품의 형상이 잘 나타나도록 투상도와 단면도 등을 빠짐없이 제도하고 설계 목적에 맞는 기능 및 작동할 수 있도록 치수 및 치수 공차, 끼워 맞춤 공차, 기하 공차, 표면 거칠기 기호, 표면 처리, 열 처리, 주소 등 모든 상황을 기입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설계 변경한 부품에 대해서는 품번을 지시하고 그 다음에 도면에 부품란을 작성하셔. 이거 하나 빠뜨렸다. 지금 여기 우리 이거 빠뜨렸네요. 3번 하기 전에. 네, 요것만 살짝 볼게요. 자, 그래서 요것만 좀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품번 축에다가 1번. 자, 주설안에서 요게 부품 번호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있는 축을 선택해서 이렇게 옆으로 위치에 클릭해 놓을게요. 근데 얘가 품번이 지금 1번이었는데 얘는 본체가 처음에 불러오니까 얘가 1번이고 얘가 2번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요거를 더블 클릭을 한 다음에 자, 구속이 돼 있다고 돼 있어서 자, 여기서 품번이 자동으로 기입되는 게 요거 안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요거를 문자로 해서 수정을 1번으로 바꿔줄게요. 요거 빠진 거. 자, 그리고 나서 다시 부품 번호 선택해서 여기 있는 거 본체 선택을 하면 얘가 이제 1번으로 나오고요. 동일하게 그래서 품번을 문자로 바꿔주고요. 얘가 2번이었습니다. 하우징이. 자, 그 다음에 설계 변경한 여기 스퍼기요. 그래서 선택해서 배치를 하니까 요거는 3번 맞네요. 그대로 가면 되고 그 다음에 4번 커버 요게 커버 선택을 하고요. 이렇게 배치하겠습니다. 자, 1번 2번만 바뀌었고 잠깐만요. 이거 안 바뀌었네요. 다시 하우징 선택을 하고 문자로 해서 2번으로 바꾼 다음에 그리고 확인을 해서 이렇게 수정해 놨습니다. 요거 빠진 부분 자, 일단은 저장을 해 놓고요. 솔리드웍스 형식으로 일단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요거는 좀 닫아 놓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기준 자, 요기에 대한 부분에서
부품도 작성을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설계한 변경한 부품에 대해서 품번과 요거, 우리는 3번이 설계 변경한 겁니다. 그리고 도면을 작성하고 출력은 A3로 출력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거는 내려놓고 기준하고, 자, 일단은 제가 먼저 2번하고요. 그리고 3번은 설계 변경 전의 데이터를 한번 해볼게요. 왜냐면 3번은 제가 규격집에 대해서 케이스 규격 여기 넘어갈게요. 그래서 설계 변경은 전에 있는 건 안 하는데 그냥, 그래서 V벡터 풀리에 보면 24번 선택할게요. 잘못 눌러졌네요. 자, 그러면 이제 자, 풀리 요거 도면화하고 나서 치수 기입을 한 다음에 요기에 대한 정보를 요걸 활용을 해야 되거든요. 요 부분.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제 설계 변경 전에 있는 거는 치수 기입을 안 하지만 제가 요거 치수 기입을 할 때 요런 정보를 활용하는 거.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치수는 꼭 필수로 나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를 조금 언급을 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일단 저는 요거 축부터 배치를 한번 해볼게요. 자, 1번 축을 선택해서 열기를 하고요. 요거 하나랑 자, 그리고 나서 어셈블리 창에 가서 자, 설계 변경은 요거 스퍼기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퍼기어도 선택을 해서 먼저 열기를 하고요. 그리고 설계 변경 전은 제가 한번 그거는 풀리는 케이스 규격에서 필요한 정보가 꼭 들어가야 되는 내용을 좀 알려주기 위해서 그 내용도 열기를 한 다음에 한번 볼게요. 어디서 풀리가 스퍼기어 참고로 제가 풀리도 한번 이렇게 풀러 볼게요. 자, 도면화 할 거를 뭐 2개만 하면 되는데 제가 일단 요것도 같이 한번 태어나 봤습니다. 자, 그러면 새 문서 들어가서 도면을 선택을 할게요. 그리고 용지는 A2로 하고 확인을 한 다음에 참고로 여기서는 치수 기입을 안 할 겁니다. 배치만 해놓고요. CAD에서 작업을 할 거니까 그래서 굳이 여기 설정에 가서 우리가 앞에 세팅하는 거 있죠. 그 치수 그거는 그래서 불러오지 않을 겁니다. 그냥 바로 여기서 먼저 축부터 해볼게요. 자, 축을 더블 클릭해서 자, 그리고 척도는 1:1로 하겠습니다. 자, 따로 안 할 거고요. 그래서 요거 하나만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필렛에 있는 이 접선은 CAD에서는 따로 없어도 상관없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요게 축에 골지름은 자동으로 가는 시스템으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요게는 그래서 풀리, 설계 전에는 풀리가 들어가는 키홈, 그 다음에 서퍼 기어 들어가는 요 부분에, 그러면 요게다가 그래서 부분 단면도 처리를 할 거고요. 그리고 먼저 센터 라인부터 그려 볼게요. 자, 주석을 선택을 한 다음에 중심선, 그리고 요게 뷰 선택해서 요거 선택해서 먼저 중심선부터 요걸 먼저 해 놓고요. 그리고 이제 요게 확대해서 일단 요게는 이제 그래서 부분 단면도로 할 겁니다. 요게 키오미 에서 평행키가 요게 끼워지는 부분이어서, 자, 그러면 뷰 레이아웃에서 부분 단면도를 선택을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여기서 스플라인으로 자, 그리고 나서 미리 보기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요게 위치는 요게 축의 직경이 14파이였으니까 반지름은 그래서 7로 하시면 되고요. 잠깐만요. 여기 7이 아닌가 보다. 15로 할게요. 지금 요게 전체 형상이 요게 직경이 얘가 30파이였습니다. 그래서 전체 직경 제일 큰 게 30파이에 반해서 15로 바꿨고요. 그 다음 참고로 여기에 좌측 면도나 우측 면도가 있으면 그 위치는 그 원형의 엣지 모서리를 선택하면 자동으로 가운데 위치를 잡아줍니다. 그래서 그게 없을 때는 전체 큰 직경에서 반경값을 입력을 한 거고요. 자, 다음은 그래서 모델 뷰 들어가서 자, 이번에는 풀리 자, 얘는 이제 배치는 우측 면도로 배치를 할게요. 일단은 배치를 하고 나서 요거를 단면 처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1대1로 자, 요거 하나만 배치를 해 놓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얘는 보편적으로 풀리는 반단면도로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위쪽은 단면을 하고요. 그리고 아래쪽은 이제 외형을 볼 수 있게끔 반단면도로 작업을 해 볼게요. 자, 그러면 요거 선택을 하고 단면도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방법에서 지금 단면도가 있는데 위쪽에 반단면도를 선택해 주고요. 그리고 방법에서 첫 번째 그래서 위쪽을 단면을 하는 겁니다. 가운데 있는 게 단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치는 자, 이 원의 센터 포인트 가운데를 클릭을 해 주고요. 자, 그리고 나서 확인해서 배치를 할게요. 자, 3D에서 필렛은 지금 현재는 이렇게 2.4선으로 표현됐는데 CAD에서는 이거 간략하게 하기 위해서 요거 조금 편집해서 CAD에서 넘어가서 불필요한 거는 삭제하고 정리를 할 겁니다.
일단 요렇게 해서 그래서 반단면도로 해가지고 위쪽은 단면, 아래쪽은 외형선에 대한 부분 요거 캐드 넘겨서 수정을 할 거고요. 근데 실제는 얘가 필요 없거든요. 근데 이제 국부투상도에서 키우면 또 필요해서 일단은 요거 남겨놓고 캐드에서 이거 좀 불필요한 거 지워서 좀 정리하는 거로 갈게요. 자, 그리고 나서 요번에는 요거를 하겠습니다. 자, 스파기어는 도면 작업을 하기 전에 자, 모델 뷰 선택을 한 다음에 제가 스파기어를 선택을 해서 이렇게 배치를 하잖아요. 일단 우측면 기준으로 배치할게요. 자, 그리고 그냥 확인을 하고, 자, 캐드는 이게 키가 스파기어가 치형이 그래서 전체 다 그리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반복되어 있는 도형은 그래서 생략해서 그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 다시 제가 창에서 우리가 스파기어 쪽으로 파트 열어놓은 거로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치형을 원형 패턴으로 배열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원형 패턴 선택을 하고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억제 요거 일단 하나만 가고요. 억제 시켰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저장을 하고 난 다음에 창으로 넘어가 볼게요. 다시 시트로 자, 그리고 나서 얘도 캐드로 넘어가서 요번에 반대편을 편집을 해서 조금 수정도 또 작업을 할 겁니다. 일단은 요거 두고 자, 그리고 얘도 반단면도 단면도에서 위쪽에 반단면도로 하고 일단은 요게 가운데로 해서 옆에다가 이렇게 일단 해놓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캐드로 넘겨서 좀 수정을 할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일단은 배치를 해놓고 자, 시트 1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 시트 형식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 속성에 들어가서 배열을 1:1로 바꿀게요. 자, 그리고 캐드 파일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DWG 자, 그래서 이름은 부품도라고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캐드 파일에서 자, 우리가 이제 작업할 거 일단 도각을 불러올게요. 그래서 열기에 들어가서 내부 평가에 가서 참고 자료에서 요게 도각 3번 열기로 하고 참고로 좀 제가 레이어서 빔 프로젝트로 잘 보이게끔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선의 가중치는 바꾸지 마시고요. 이거는 빔으로 잘 보이게끔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바꾸시면 안 돼요. 나중에 이거 출력할 때 다시 원래대로 복구를 시켜 놓을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열기
자, 아까 저장했던 뷰에서 잠깐 자세히가 없나? 축받침 1에 부품도 선택해서 열기를 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필요한 정보는 일단은 요것만 드래그 한 다음에 복사 컨트롤 C. 자, 그래서 도면으로 도각으로 온 다음에 일단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단면 표시는 일단은 치울게요. 자, 먼저 제일 첫 번째 해야 되는 거는 외형선으로 일단은 여기 플리 부분부터 먼저 할게요. 플리. 그래서 요거 하나 선택을 하고 레이어 컨트롤은 외형선으로 가고요. 색상도 도면청으로, 그 다음에 선의 가중치도 도면 설정한으로 가고요. 굵기도 일단은 도면 세팅한 곳으로 일단은 가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특성 복사해서 일단은 필요한 부분만 먼저 자, 참고로 이제 요거는 솔리드웍스에서 넘어오는 요거 있죠. 참고로 여기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거 솔리드웍스에서 이거 넘어오는, 그래서 필렛 라운드 모서리, 요거는 필렛 라운드 모서리는 지금 2.3선으로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일단은 드래그해서 이레이저로 치울게요. 요거 실선으로 다시 수정해서 간략하게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국부투상도는 요거 형상만 남겨놓고 나머지도 그냥 가감하게 이레이저로 아이고요 치우겠습니다. 못따기도 이것도 없앨게요. 그래서 국부투상도는 필요합니다. 그리고 중심선 레이어로 얘도 옮겨놓고, 왜 중심선이 없지? 일단은 추가 하나 하겠습니다. 중심선. 색상은 빨간색, 선의 종류는 센터, 선의 가중치는 0.18, 중심선 레이어로 참고로 요거는 해칭은 가는 실선 레이어로 가면 되겠죠.
요거는 이레이저로 치우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요거를 이제 여기를 수정을 해서 정리를 할 건데, 참고로 이제 요거는 요거 필렛 라운드랑 만나는 그 경계, 제가 요걸 자세히 보고요. 요거 옵셋을 할 겁니다. 옵셋의 O. 그 다음 이제 방법의 통과점 엔터 누르고요. 일단 수직선을 선택을 하고, 위치는 이 선과 이 선이 만나는 교차점, 제가 인터섹션에 INT를 입력을 하고, 그래서 요 직선이랑 경사선이랑 만나는 경계로 옵셋을 할 거고, 다시 요거 선을 선택해서, 여기도 참고로 교차점입니다. INT. 그리고 이 수평선이랑 경사선이랑 만나는 요게로. 다시. 자, 요게 이제 우리가 솔리드웍스에서 불러할 때는, 그래서 CAD에서는 이제 간략하게 표현이 되지만은, 솔리드에서 3D 형상에는 그 끝단 엣지가 이렇게 가는 선으로 해서 2.3선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치우고 우리가 이제 간략하게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필렛 전에 위치로 옵셋을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옵셋을 하는데, 먼저 통과점 엔터 눌러서 먼저 수직선을 아래쪽 을 선택한 다음에, 그리고 뭐냐면 이 경사선과 이 수평선이 만나는 교점으로 옵셋을 할 거예요. 그래서 교차점 INT 입력을 하면 돼요. 또는 이게 생각이 안 난다 하면 제가 다시 보여줄게요. 그러면 교차점에 교차하는 이 경사선이랑 수평선을 선택을 하면 되고, 나는 이제 객체 스냅에 수동으로 입력하는 교차점이 INT가 입력이 생각이 안 나요. 그럴 때는 Shift 오른쪽 버튼 눌러도 요게 나 교차점 지정을 하겠다 하면 여기에서 교차점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객체 스냅이 명령이 생각이 안 날 때, 이때 Shift 오른쪽 버튼 누르면 객체 스냅 창이 나타나요. 그 다음에 교차점. 그러면 교차하는, 원래 원본 도형을 선택을 하고, 교차하는 직선, 요거랑 수평선이랑 경사선을 선택을 하면 돼요. 잠깐만요. 그래서 대상을 먼저 제가 선택을 안 했네요. 대상 원본 선택을 한 다음에 교차점, Shift 오른쪽 버튼 누르고 교차점. 그래서 여기 있는 수평선이랑 경사선을 선택하면 교차점이 잡힙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요거를 조금 자르면 돼요. 트림으로. 그 다음에 참고로 요것도 이 끝에까지 안 가요. 요 부분도. 그래서 살짝 짧게 1, 2mm 정도 요게 끊어내면 돼요. 그래서 길이 조정 랭스 덴의 LEN, 그래서 정분 델타 D 입력하고요. 한 마이너스 2mm 끊어 볼게요. 마이너스 2. 그래서 요게 클릭해서 이렇게 마이너스 2mm, 어이구 너무 크다. 마이너스 1 정도 하도 되겠네요. 다시 길이 조정 랭스 덴의 LEN, 델타 정분의 D 입력하고 마이너스 1만 끝에 잘라낼게요. 자, 이렇게. 그리고 이제 반대편은 그냥 미러 하면 되겠죠. 요게 두 개 선을 선택해서 가운데 중간점에서부터 요거 중간점을 해서 이렇게. 자, 참고로 이제 얘는 외형 바깥에서 본 거고, 얘는 위에서 단면한 겁니다. 그리고 요게 중심. 자, 레이어 컨트롤은 중심선 레이어로 해서 그냥 선으로 해도 되고요. 제가 딤센
센터에 CEN1을 입력을 해볼게요. 엔터 한 다음에 값에다가 마이너스 1을 입력하고, 그리고 센터 마크 중심 표식에 들어가서 원을 선택을 해서 이렇게 센터 마크로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얘가 국부투상도가 돼 있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요게 필요합니다. 자, 케이스 규격으로 넘어갈게요. 자, V벨트 분리를 보면 피치원 지름에 대한 치수가 들어가야 돼요. 피치원 지름에 대한 치수. 이게 우리가 제 기억이 맞다면 78파이로 했을 거예요. 그래서 피치원. 그리고 바깥쪽에 K가 이게 4.5가 돼 있네요. 우리 A형으로 했는 거 맞죠? 그래서 여기 4.5. 일단은 여기서 제가 지금 중심선 레이어로 해서 멀티라인을 하나 그려볼게요. 그래서 멀티라인의 ML. 자, 그리고 먼저 정렬은 상단 정렬로 되어 있는데 가운데 정렬로 바꿀 겁니다. 그래서 자리 맞추기 J를 누르고 해서 제로 Z값 입력을 한 다음에 그리고 스케일의 축척에 S 입력하고 요게 간격입니다. 78mm. 그리고 요게 센터 라인 양 끝점을 선택을 할게요. 자, 그리고 나서 요게 치수를 입력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레이어는 치수 레이어. 참고로 치수 레이어가 안 해놔서 0번에서 작업을 할게요. 자, 그리고 팀 설정 T 엔터 가서 뭐 새로운 거 신규로 만들겠습니다. 자, 일단은 현척. 자, 시작은 기본 IS25 요걸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선에서는 색상은 빨간색으로 했죠. 레이어를 따라가는 게 맞지만은 뭐 혹시 시간이 없어서 내가 팀 설정을 정확하게 못 지킬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그냥 다 빨간색으로 나오게끔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또 뭐냐면 나중에 실제 출력을 할 때 다른 레이어로 되어 있으면 굵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주의하셔야 돼요. 자, 기준선 간격은 8mm. 치수 보조선도 빨간색으로 하고요. 그래서 원점이라고 연장선의 간격 띄우기 위해서 원점은 1mm, 치수 너머로 연장은 2mm. 그리고 기호 및 하살표에는 하살표 디폴트로 가고 하살표 크기는 한 3mm 정도. 중심 표식은 없음으로 할게요. 자, 치수 간격 딘브레이크로 끊을 때 1에서 한 2mm 사이를 주시면 돼요. 1mm에서 2mm 사이.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문자. 자, 치수 문자도 기본값으로 해도 되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은 치수 문자를 어떤 거로 했어요? 배울 때? 굴림으로 했나요? 아니면 텍스트로 했나요? 네, 그러면 같이. 자, 그러면 이제 치수 문자도 쭉 내려서 굴림 또는 굴림체로 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문자 색상은 노란색으로 할게요. 그리고 문자 높이 3.5.
배치는 수평의 위쪽이고요. 그리고 치수선에서부터 1mm 떨어뜨려서 문자가 들어갈 거고요. 수평은 가운데, 그리고 맞춤은 일단은 디폴트로 갈게요. 그리고 기본 단위 10진법의 정밀도는 소수점 두째 자리, 그리고 소수점 구분기호는 마침표. 자, 축척 비율은 현착이니까 1대1이니까 1로 돼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0 억제 후행 체크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일단은 자, 현착 만들어서 현재로 설정을 한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치수 기입을 해 볼게요. 자, 치수 기입을 하는데 자, 일단 제가 피치원부터 먼저 할게요. 이게 78파이.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서 보면, 그래서 중요한 치수는 우리가 규격집에서 찾아 있는 정보 있죠? 요게 꼭 들어가야 돼요. 각도, 그리고 요거 L0, 그 다음에 K, 그 다음에 K0, 그리고 F, 그 다음에 R값. 일단 요거 기준으로 해서 먼저 할게요. 자, 그래서 단축키 쓰셔도 되고, 먼저 4.5, 그 다음 이제 안쪽에 있는 거, 이거 8mm였나? 9가 아니었나요? 8 맞나? K0 8mm 맞네요. 4.58. 그 다음에 이제 L0 9.2. 그래서 참고로 이제 L0는 여기 있습니다. 이거 센터 라인, 요게 호칭 지름 피치원에서 여기서 외형선이랑 만나는 요 교차점으로 해서 9.2. 자, 그 다음에 이제 각도 34도 들어가야 되고, 자, 그리고 다음은 지금 34도 했고 9.2, 4.5, 8.0, 그 다음에 요거는 없으니까 넘어가고 F 중심에서 센터 라인이 있어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요거 제가 중심선을 하나 그려 놓겠습니다. 그냥 라인으로 일단은 가운데서부터 수직하게, 그리고 얘는 그냥 그립으로 해서 약간 바깥으로 빠져나가게끔 그립 포인트로 해서 수직하게 올라오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요 위쪽엔 좀 복잡해서 아래쪽에다가 치수 기입을 하겠습니다. 얘가 F가 되고, 자, 그리고 전체 폭을 참고로 요거 레이어가 치수 레이어가 아니네요. 지금 중심선이어서 딤을 안 해서 0번 레이어로 갈게요. 또는 가능선 레이어로 해서 바꿔놓고요. 자, 그리고 얘는
그래서 에디터 들어가서 참고 치수로 바꾸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직경, 얘가 14파이죠. 제가 참고로 요거를, 그러니까 14파입니다, 요거. 자, 그러면 여기다 참고로 이제 직경을 입력을 할게요. 자, 요게 단축키 1번.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 하셔도 되고, 아이콘 눌러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참고로 이 부분은 여기에 대한 부분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그러면 참고로 이제 여기에 대한 선은 키움이 가공이 돼서 이게 정확한 위치를 잡기가 아마 지금 현재는 어렵습니다. 만약에 잡으려고 하면 제가 가상선으로 해서 요거를 그래서 옵셋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통과점에 T를 눌러서 그리고 이 원과 이 직선에 그래서 교차점 잠깐만요. 대상을 아직 선택을 안 했네요. 통과점하고 얘를 선택하고 위치는 자 얘와 얘 교차점 마침 이렇게 교차점이 나와서 실제는 이제 여기서부터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치수 들어가서 여기서부터 아래쪽으로 해서 14mm 엔터에서 옆으로 이렇게 뽑아 놓겠습니다. 참고로 여기는 있는 게 아니고요. 엄밀히 따지면 자, 그리고 얘가 직경이 얼마였더라? 잠시만요. 이거 좀 확인을 해 볼게요. (12.5면) 25파이가 되고 여기 반경치가 25는 여기는 25파이가 되고 여기는 50파이였네요. 자, 그러면 요게 들어가서 이쪽에 선택해서 아래쪽으로 해서 25파이 25 입력하고요. 그리고 여기는 50파이였죠. 위치 선택해서 아래쪽에 형상이 없으니까 방향 바꾸고 50.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요거는 자, 세 개를 이렇게 먼저 선택을 하고요. 컨트롤 1번 누른 다음에 자, 특성창에서 자, 치수선 치수 보조선 위쪽에 클릭해서 아래로 했으니까 요 부분을 그래서 아래쪽 내려보면 선 및 하살표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치수선 2번을 오프 시켜 주시고요. 끄기. 그 다음에 아래쪽에서 치수 보조선 2번도 오프 시켜 주면 돼요. 끄기. 그래서 이게 한쪽으로만 자, 국부토상대에서 키홈 요게 대한 치수 기입도 해야 되겠죠. 라이너 명령을 써서 자, 요거까지 입력을 해놓고 잠깐만요. 일단은 시간이 다 됐네요. 요거 내일 이어서 이렇게 일괄적으로 파이 입력을 하고 요게 기하공차 들어가는 부분 치수공차 그래서 규격칩에서 보면 요거 자, 요게 보면 이제 공차가 있습니다. 알파에 대한 허용차, K에 대한 허용차, 그리고 F에 대한 허용차,
그리고 여기에 보면 바깥 실험에 대한 허용차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 그래서 이거 규격집을 기준으로 해서 내일 오전에 이걸 좀 해야 될 것 같네요. 마무리를 하나는 해야 될 것 같아서 일단은 여기 하고 네, 잠깐만요. 네, 요거 저장을 해놓고 꼭 갈게요.